쌍가로 4번입니다. 완전 경쟁시장에서의 완전 경쟁시장 네모하세요. 네모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쌍가로 5번에 독과점 기업 있죠? 이 독과점 기업 네모하세요. 이 독과점 기업이 불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쌍가로 4번 즉 완전 경쟁시장 4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 곡선 항상 단기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단기 왜? 자본의 언급이 없잖아 현재 오로지 노동수요만 그죠? 예, 단기 그럼 여러분들 종전 시간에 MC는 MR과 같을 때이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 주권이다. 이럴 때 뭡니까? 이럴 때 한계 비용은 W인 임금이고 나머지 한계 수입은 MPL 곱하기 P 결국은 VMPL이다. 그러면 뭡니까? 노동 수요 곡선의 왼쪽 W로 할 때나 W하고 VMPL이 같을 때니까 같다. 항상 기업에선 기업 이윤 극대화를 노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직원을 뽑는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이냐? 먼저 보세요. 노동 수요 곡선이 이쪽에 W일 때 이쪽에 L이잖아요. 이때 곡선이 이겁니다. 배웠죠, 그죠? 그런데 이윤 극대화일 때는 W하고 뭐랑 같다? VMPL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W를 놓고 할 때나 VMPL을 놓고 할 때나 뭡니까? 하얀 것은 노동 수요 그래프라면 노란색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VMPL 곡선하고 같다. 그거 같다. 이거 중복되면 중복. 같다. 아시겠죠? 결국은 뭡니까? 즉 노동 수요 곡선하고 VMPL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하고는 항상 같다. 언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이 불변인 경우 뭡니까? 자본은 없는 경우잖아요. 무조건 노동만 있는 경우 완전 경쟁이니까 줄 거세요.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 곡선이 단기서 경쟁적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된다. 결국은 둘이가 같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임금이 상승하면 결국은 W가 VMPL보다 크게 된다. 이 경우에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은 노동 투입량, 즉 수요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따라 VMPR이 커짐으로 결국은 끝에는 W는 VMPL이 되어 이윤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즉 W 이꼬르 VMPL이 같을 때가 이윤의 극대화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결국 임금과 노동 수요량은 음의 관계에 있게 되고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줄 겁니다. 줄 거요. W 즉 임금 W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에서 고용량 즉 노동 수용량을 정함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 곡선이 바로 노동수요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다. 바로 요거 서로 간에 같다.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 곡선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므로 즉 같으므로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듯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 즉 MPL 곡선이 MPL이 체감하기 때문에 줄거세요. 맨 끝에 줄. 한 번 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MPL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MPL 즉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죠. 3번. 자, 3번을 먼저 보기 전에, 자, 먼저 완전 경쟁일 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임금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내가 다른 걸로 설명할게요. 자, 볼펜. 볼펜 뭐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많잖아요. 만약에 볼펜 하나가 500원짜리이다. 500원짜리만
500원짜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500원짜리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500원짜리 볼펜은요, 서울에 가서 사도 500원이고, 부산 내려가 사도 500원입니다. 누가 아무나 사도 무조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사도 개당 500원이고, 두 개 사도 개당 500원입니다. 왜? 조건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많이 샀는데 깎아준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완전 운영은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10개 사도 개당 500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한 개 샀습니다. 한 개 사도 곱하기 500원이요. 그 기업에서는 500원 현재 돈 벌었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두 개를 팔아도 개당 500원이고, 그때는 1000원을 번 겁니다. 요 500, 여기 P죠, P. 자, 3개까지 해보겠습니다. 3개를 팔아도 개당 500원에 팔고요. 그 다음에 총 수입은 1,500입니다. 400원에 팔면은, 팔지 않는 이유는 500원에 팔아도 팔리기 때문에 굳이 싸게 안 팔고요. 600원에 안 파는 이유는 비싸게 팔면 안 사기 때문에 그냥 500원을 파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계속. 이럴 때, 여기 500, 500은 P고요. 생산물 가격이고요. 그럼 500에서 1000원, 1000은 총 수입이죠.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500원, 얘는 뭐죠? 한 개 수입이죠. 이건 뭐죠? MR이죠, MR. 자, 3개 팔았을 때는, 자, 총 수입이 1500이지만은, 여기는 한 개 수입은 또 500이죠. MR. 자, 정리합니다. 한 개 수입이 500일 때, 이 가격도 500이고요. 한 개 수입이 또 3개일 때, 한 개 수입이 500일 때, 이때도 가격도 500입니다. 어떻습니까? P하고 MR이 항상 같잖아요. 그 다음에 500일 것이고, 또 차이도 2000, 2500인가 계속 MR은 500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자, 쉽게 보세요. P 이꼬르 MR다. MR 같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죠. 요거, 한 개에서 두 개 같네? 요거 뭐죠? MPL, 요거죠. 요것도, 하나 같네? 요것도 MPL입니다. 그러니까, MPL 곱하기 P는, 자, P 요거죠. MPL 곱하기 P는 MPL 곱하기 MR과 같다. 됐죠? 그러면 MPL 곱하기 P는 우리 배웠잖아요. VMPL, 요거라고. 요거는 VMPL이라 부르고요. 얘는 뭐냐? 얘는요, MR이 앞으로 갑니다. MR이 앞으로 가되 M자가 중복되니까, 자, 일단 MR, P가 앞으로 가서 V로 바뀌었고, 얘는 똑같이 MR이 앞으로 가서 MR 씁니다. 그러면 뒤에 MPL인데, M이 중복돼서 M자를 빼버리고, PL, 이렇게 씁니다. MRPL.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미 배웠잖아요, 얘는요. 얘가 뭐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밸류, 마지널. 얘는 뭡니까? 프로덕트. 그러니까 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부르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쓰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MRPL은 같지만은 어때 VMPL은 요거지만은 얘는 어떻게 부르냐, 얘는 바로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일 때 얘는 완전 경쟁이라면 얘는 불안정 경쟁, 독과점 기업일 때입니다.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노동의 MR이 한계 수입이잖아. P, 프로덕트, 생산물. 그래서 얘는 노동의 L, MR, 한계 수입. 해놓고, P는 생산물인데, 얘는 한계 수입, 생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것이 위에 거의 용어 정의이다. 이럴 때, 여기 MRPL은 독과점 기업일 때 말하는데, 그 정리는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요, VMPL은 독과점 기업인 MRPL과도 다 똑같다. 독과점 기업일 때에는 그 순간만큼 다르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다 똑같다 그 말이야. 심지어 MRPL까지도 같다 그 말입니다. 나왔잖아요, 이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나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물 가격이 한계 수입과 같기 때문에
VMPL은 MPL 곱하기 P를 하든 MPL 곱하기 MR로 하든 같다 그 말입니다. 그걸 쉽게 이렇게 풀이한 것이 요거다. 이것이 바로 완전 경쟁입니다. 이럴 때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하나만 줄 거겠습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시장 모형이다. 그러니까 실무하고는 관계없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존재하는 것은 불안정 경쟁입니다. 불안정 경쟁. 쉽게 말하면 여기 있잖아요. 방금 그죠? 항상 같다. 임금이 다 같다. 그죠? 말이 안 맞죠, 그죠?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 재화의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가 있다. 완전한 정보가 있다. 완전 경쟁. 누구나 이 볼펜이 500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죠. 이건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번에 독과점 기업, 뭐라고요? 5번. 독과점 기업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불완전 경쟁입니다. 자, 얘랑 반대죠. 자, 현실에 맞는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뭐, 물건을 공장에서 납품할 때에 많이 사면 살수록, 그죠? 한 개 사는 사람보다 10개 또는 100개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가격을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개당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뭐 슈퍼에서 뛰다가 판다.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슈퍼 같은 경우는요, 거기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에 찰 정도까지만 주문하겠죠. 근데 막 대형 마트는요, 한꺼번에 막 뭡니까? 막 한 트럭, 두 트럭 사가지고 그거를 냉동창고에 저장시켜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판매합니다. 이렇게 대량 주문하게 되면 아무런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싸게 사니까 그 총 낸 가격, 총 지불 내용, 지불 가격에다가 나누기 n분의 1 하니까 개당 단가가 떨어지더라. 많이 사면 살수록 개당 단가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하는 반대겠죠. 그 불완전 경쟁이죠. 누구는 똑같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누구는 500원에 띄우는데 누구는 300원에 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똑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판다. 그러면 하나 산다. 그럼 하나 500원이다. 그래, 500원 벌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두 개 사게 되면은 개당 단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두 개를 사게 되면은 한 개당은 내가 400원 해가지고 총 800원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 개를 팔 때는요, 개당 300원 밖에 안 되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총 수명은 800이지만 한 개 수입은 300이죠. 그죠? MR입니다. MR. 어때요? 여기 개당 400일 때 MR은 300입니다. 그 다음에 개당 300원일 때 MR은 얼마냐? 100이죠. 100. 그죠? 100. 어떻습니까? 항상 P보다 이쪽 P니까 P보다 MR이 항상 적어요. 400일 때 300, 300일 때 100.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뭐냐? 요겁니다. P하고 MR이 있는데 항상 뭡니까? P 값이 적더라. 항상. 큰일 날 뻔했네.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항상 P 값이 MR 곱보다 크더라. 그죠? 400이 300, 300, 100이니까요. 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 요겁니다. 요것도 똑같이 이제, 요거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VMPL 값이 MRPL보다 뭐요? 크더라. 크더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행할 때는 요거잖아요. 하얀 것이 노동수요 곡선, 노란 것이 VMPL 곡선. 그런데 완전 경쟁일 때는 뭐까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추정일 때 나오는 MPL과 같더라. 그러니까 빨간 게 MPL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선이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얘가 뭐요? MRPL 곡선과도 같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독과점 기업 불안정 경쟁 시장일 때는 자, 노동수요와 VMPL은 항상 같아요. 이럴 때도 이윤 극대화를 노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W고 여기는 L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수요 곡선이 이거라면
VMPL 곡선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뭐 항상 이윤 극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똑같아요. 즉 노동수요 곡선 이꼬르 VMPL은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얘가 뭐야? MRPL 곡선은 얘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자, 봐. 한 개일 때 500원이고 두 개일 때 4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 가격이 여기 하나, 뭐 둘, 세 개, 뭐 값이 이렇게 여기 뭐 100, 이렇게 300, 400, 500이죠. 그죠? 그러면 자,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한 500이지만 두 개일 때는 뭡니까? 두 개일 때는 400에 400. 여기 어디입니까? 한 400이고요. 그다음에 세 개일 때 300이란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이어서 붙이면은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노동수요 곡선 이꼬르 VMPL 곡선이지만 그러니까 얘는 여기 노란 것이 요것이 VMPL 곡선이지만 빨간 거는 뭡니까? 얘가 바로 MRPL 곡선이 요겁니다. 항상 얘가 작다. 뭐야? 작잖아. 작다는 얘기는 VMPL보다 작고 VMPL보다 아래에 있고 대신에 VMPL보다 경사도 급격하다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요. 이렇게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는 지나가자. 시험에는 이거는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전에 한번요. 요거 MRPL 요거죠. MRPL이 뭐냐? 요거다. 이거 나왔습니다. MRPL이 뭐냐? 요거다. 근데 얘를 MRPL로 안 내고 요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 뭐냐? MPL 곱하기 MR 요거잖아요. 반대로 MR 곱하기 MPL도 맞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만약에 노동을 빼버리고 그냥 한계 수입 생산이 뭐냐? 그럼 여기서 L 빼고 MP 곱하기 MR이 되겠죠. 노동을 들어가면 L 넣고 노동을 빠지면 L만 빼면 돼요. MP 곱하기 MR 또는 MR 곱하기 MP죠. 노동의 요거 레이버가 빠지면은 그 차이는 그 차이. 그래서 공식만 물어봤다. 그럼 내가 이거 설명 왜 하느냐? 2차 시험 볼 때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나한테 설명하면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합격한 이후 2차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설명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이해가 더. 그때 가서 처음 듣는 거라도. 자, 보겠습니다. 1번. 쌍가루 5번에 1번. 한국전력이나 현대자동차의 독점이나 과점인 경우 생산물 가격은 일정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량, 즉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며 생산량, 판매량에 따라 기업의 한계 수입도 달라진다.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쌀 것이고 소량 생산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다시 말하면 아이스크림 판매할 때 대량 막 덤핑할 때는 단가 싸고 조금만 만들면 제대로 값 받아라.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 즉 MPL 곱하기 P가 아니고 MPL 곱하기 MR이 되는데 그러니까 독과점일 때는 VMPL이 안 나오고 뭡니까 이거 MRPL 얘가 뭐죠? MPL 곱하기 MR 얘가 MPL 곱하기 MR이니까 독과점일 때는 얘만 나와요. 얘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 한계 여기 생산물 뭐 쓰든지 빼든지 뭐 똑같습니다. 이라고 간다. 2번 독과점 시장에서는 상품 판단율을 더 팔기 위해 추가적인 단위에서의 수입 감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품의 가격까지도 낮추어야 하므로 생산량 즉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기업의 한계 수입도 작아진다. 즉 VMPL보다 MRPL이 더 작게 된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 즉 MRPL 곡선은 기존의 완전 경쟁 시장의 기장의 노동 수요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여기 아래에 위치하고 그 기울기는 급격하다. 그러므로 독과점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완전 경쟁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급격한 줄 보세요.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 곡선이 된다. 빨간 거. MRPL 곡선이 된다. 그 말이죠. 아마 무슨 뜻인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어서 봅니다. 밑에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 무슨 말이냐.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은 회사가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회사는 우리 회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들어가려고 많은 전공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들어올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잘 보세요. 이럴 때 내가 그런 회사 사장이라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만약에 100명 뽑겠다 그러면은 기존보다 더 적게 뽑을 겁니다. 일단은 적게 뽑고 기존보다도 임금도 내려갈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우리 회사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첫 번째,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 상태의 경우에 시장 임금을 수요 독점 기업이 임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임금도 200인데 야 180만 줘. 어차피 쟤들은 우리 아니면 딴 데 갈 데 없어. 임금도 낮추고 야 100명 뽑지 마. 한 80명 뽑아. 이렇게 임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다면, 자 아무리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밑으로는 안 된다. 왜? 그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시장임금을 내리지 못하므로 요 순간만큼은 줄 거예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아무리 내려도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은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일부러 임금이 인상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데요, 수요 독점일 때는 약간 달라요. 자, 들어갔는데 내가 전공했는데 들어갈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어요. 딴 데보다 임금이 더 적어. 그래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또 일도 더 많아요. 왜? 더 적게 뽑으니까. 그러니까 적은 월급 받고 일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럼 하다 보니까 임금은 적고 일은 더 많고, 안 해! 라고 때려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사람 보세요. 기존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오겠냐고. 그러면 노동 수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야지만 노동 수요량이 증가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금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수요 독점일 때는 어때요? 임금이 증가해야지만 노동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오잖아요.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데 수요 독점일 때에는 저임금으로 인한 공석이 존재할 경우에 줄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오히려 증대된다. 이렇게 해야 공석을 메꿀 수가 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자,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기업의 단기. 지금 뭡니까? 기업의 장기. 장기 뭡니까? 노동에서 기계로, 기계에서 노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장기 노동 곡선에 의해, 장기다. 사람 안 뽑고 기계 샀어요. 야, 기계 비싸. 기계 사지 말고 사람 뽑아. 요겁니다. 노동만 아니에요. 노동만 단기. 노동과 자본 서로 언급 장기. 1번. 이건 쉬운 거니까요. 1번. 장기에서의 기업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을 조정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에 적절한 변동으로 최대 산출량. 그죠? 노동만 하든지, 노동으로 하든지, 자본으로 하든지, 기계 사지 마. 그냥 노동할래? 에이, 너무 좀 기계가 싸. 임금 비싸. 자본으로 갔다가, 기계 비싸. 노동 갔다가. 그러니까 최대 산출량을 도모하려 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2번. 임금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에 기업은 상승된 노동 비용에 대체하여, 즉, 자본 투입이죠. 기계 증설입니다. 늘림으로써 동일한 노동 수준에서 더 많은 산출량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3번. 장기 노동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수요 곡선보다 뭐라고요? 완만한 기울기의 곡선이다. 그러니까 완만하다, 눕혀진다, 탄력적이다. 우리 배웠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장기고 장기적일수록 탄력적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단기적일수록 비탄력적이고 수직이 그죠? 평평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간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할 때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완만한 기울기의 곡선이며 이는 자본의 투입도 가능한 장기 노동 수요가 노동만을 가변 요소로 하는 단기보다 뭐라고요? 더 탄력적이다. 장기다. 탄력적이다. 그것이 평평하다.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다. 평평하지 않다. 수직이다. 그 말이죠. 4번. 장기 노동 수요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인 이유는 평평한 이유는 줄거세요. 바로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 때문이다. 산출량 효과는 다른 말로 규모 효과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쉬워요. 쌍다리 2번 동그라미 했어요. 그러면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는 뭐냐? 대체 효과는 뭐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 그러니까 노동 대신에 자본으로 대체. 자본 대신에 노동으로 대체.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노동과 자본이 언급 다 되는 걸 말하고 산출량 효과는 노동만 언급됩니다. 일단은 노동만 언급되는 겁니다. 자, 대체 효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보다도 생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하는 효과이다. 그 결과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기계 대신에 사람 뽑자. 그 얘기니까요. 반대로 하면 반대다. 그 말이죠. 이게 노동에서 대체로, 자본으로 대체. 자본에서 노동으로 대체. 대체 효과. 산출량 효과는 자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변화로 생산비와 생산량이 변화하며 이로 인해 노동 수요가 변화한다. 뭐 증가하는 감소하는 자본 없이도 노동의 변화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산출량 효과. 다른 말로 규모 효과. 요거 구분을 좀 용어 정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비의 감소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일단은 뭡니까? 생산량의 증가는 당연히 파생 수요, 노동 수요의 증가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 등량곡선 가끔 물어보는데 등량곡선이 뭐냐? 등량곡선. 등량곡선. 먼저 책 보기 전에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 있습니다. 그래프 있는데 어느 공장에서 만약에 구두를 10켤레를 산다 가정하자고요. 10켤레 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 곡선이 이제 10켤레 요겁니다. 그런데 자, 구두. 자, 이쪽이 자본이고요. 자본, 자, K. 원래 캐피탈 할 때, C야, C. 근데, 우리가 소비할 때 C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피탈을 C로 쓰면 소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소비는 그대로 C로 쓰고, C 소비입니다. 캐피탈도 C인데, C로 안 쓰고, 발음 나는 대로 그냥 K로 쓰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렇게, 영어 철자는 C지만, K로 쓴다는 것,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노동, L이죠. 이럴 때, 만약에 자본과 요것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자, 가령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자본 요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1, 2, 3. 얘도 1, 2, 3. 그 다음에, 좀, 모양이 좀 안 좋죠? 모양이 좀 안 좋은데 좀, 모양이 좀 좋게 해봅시다.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10켤레. 자, 여기서 자본 K와 자본. 자, 자본 여기 3. 그죠? 자본 3과 그 다음에 여기 L. 자본 3과 그 다음에 노동 1. 요거죠. 요거. 자, 이것은 요거. 같은 곡선이죠. 요거. 이것은 자본 요거 2와 노동 2죠. 노동 2와 같다. 그러니까 요 A점하고 B점은 가치가 같다.
이해됩니까? 서로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효용 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자본 3과 L 노동 1인 요 점과 자본 2와 노동 요거 또 자본 1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1과 노동 3인 요 점 A점, B점, C점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또는 B에서 C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등량곡선은 바로 대체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대체의 원리. 같으니까 A에서 B로, B에서 C 대체입니다. 어차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량 곡선은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접합점을 연결하는 곡선이다.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 동그라미에서요.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정리하면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등량 곡선이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바로 줄거세요. 대체의 원리되고 대체의 원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